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안녕하세요. 새로운 코너 반짝반짝 빛나는 한국 독립영화를 진행하게 된 DJ 안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천만 영화처럼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자신만의 개성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한국의 독립영화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문소리 감독, 문소리 주연의 여배우는 오늘도입니다. 이 영화는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이 있어서 선택했는데요. 이 영화는 니네가 아는 여배우? 이게 바로 여배우의 현실이야 라고 외치는 듯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문소리가 감독으로서 연출한 첫 장편 영화 데뷔작입니다. 배우로서 인정받고 있던 문소리 씨가 연출을 하게 된 이유부터가 여배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문소리 씨는 임신과 육아를 하다 보니 배우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졌고, 그러자 임순례 감독, 최근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 감독이죠. 이 감독님이 연출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든 단편 3편을 묶은 작품이 여배우는 오늘도입니다. 하나 재밌는 건 극중 진상 아저씨들을 리얼하게 연기한 배우들이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계속해서 여배우로서 겪는 영화계의 현실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무겁게 비판하기보단 가볍고 유쾌하게 툭툭 던집니다. 영화 속에서 문소리가 유명 감독의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하며 친구에게 빤스라고 벗고 덤비지 라고 하니까 친구가 빤스는 그만 벗어라 라고 장난처럼 말하는데, 이는 여배우가 노출센 영화를 찍으면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현상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영화 방자전에서 수위 높은 노출 장면을 찍은 배우 조효정은 그 이후에 후궁을 찍을 때도 주로 노출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또 영화에서 문소리가 여배우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영화 대표를 만나자 콧소리를 내며 감독님 하며 돌변하는 장면은 여배우는 영화 현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한 꽃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연상시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여배우는 현장의 꽃이다 라는 말은 단골 멘트였죠. 여자 배우는 예쁘고 화사한 꽃이라는 프레임은 여자 배우의 몸매와 외모에 대해 유독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석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왔죠. 예를 들면 여자 배우가 웃지 않고 그저 무표정으로 있으면 성격이 까칠한 이미지로 굳혀져 왔죠. 또 영화 속 문소리의 친구의 대사처럼 현재 한국 영화는 죄다 조폭 아니면 형사가 나오는 영화고, 그 조폭 혹은 형사는 모두 남자 캐릭터입니다. 그 속에서 여자 배우들이 맡을 역할은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세계적인 칸 영화제에서 수상할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필모그래피도 훌륭한 배우 전도연 씨도 한 인터뷰에서 영화를 하고 싶지만 마땅히 할 역할이 없다고 말했죠. 이는 하정우, 김윤석, 곽도연과 같은 남자 배우들이 쉴 틈 없이 다작을 하는 상황과 대비되면서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하이라이트는 문소리와 친구 2명이 산을 내려온 후에 간 술집에서 영화 대표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듣는 말들입니다. 문소리 씨, 실물이 영화보다 예쁘시다. 하나도 안 고치셨죠? 친구들도 하나도 안 고쳤어. 21세기에 이렇게 자기관리 안 하시나? 역시 민노당이야 라며 여자들에게 자기관리 운운하며 꾸밈노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꾸밈노동을 수행하지 않은 여성들을 자기관리하지 않은 여자로 프레임하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여성들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알바를 해도 여자들은 화장 의무가 추가되죠. 화장이 기본 예의라고 하면서요. 여기까지가 1, 2막까지의 내용이고요. 3막은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막은 과거 함께 작업했던 감독의 장례식에서 문소리가 감독이 살아계실 때 같이 연기했던 상대 배우 박정락과 감독과 작품한 적도 없으면서 그를 잘 안다고 이상하리만큼 슬프게 우는 신인 배우 이서영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인이 된 감독의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서 술 한 잔 걸치며 편하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관객들에게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줍니다. 산막의 대화에서 던지는 주제 하나는 영화의 독창성입니다.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창작물들은 창작물의 특성상 표절 논란이 많고 표절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절은 아니지만 다른 작품을 노골적으로 따라한 것 같은 작품들도 보이곤 합니다. 외국에서 흥행한 작품을 따라해서 만든 작품이 국내에서 호평을 받는 경우도 있죠. 한 작품이 흥행 대박을 치면 줄줄이 그와 비슷한 아류 작품들이 쏟아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서영은 감독님의 작품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그 작품이 얼마나 새로웠으면 그 뒤로 14년 동안이나 작품을 못 만들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문소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영화 많이 안 보나 봐요. 90년대 일본 영화 다 그런 내용인데. 일례로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동반한 흥행 작품과 영화 오션스 11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죠. 재미만 있으면 됐지라고 넘기기엔 다른 창작물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너무 작품의 모방에 대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던지는 주제는 영화의 예술성의 상대성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주관이 존중받는 시대에 그것만 예술이야? 이것도 예술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주장보다는 그런 것은 없어.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 더 많은 공감을 얻는 시대죠. 이 영화에서 예술이 뭐 별거냐? 이게 예술이다 하면 예술인 거지 라고 말하는 박정락은 평가의 상대성을 지지하는 쪽이고 야, 뭐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그 영화가 예술이야? 라고 반박하는 문소리는 평가의 절대성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주인공 문소리 쪽이겠죠. 우리는 예술 영화에 대해 재미가 없고 지루해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 예술성이 있겠지 하며 어느 정도 이해해 줍니다.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예술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함만을 느꼈으면 그 작품의 예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물론 하나의 영화가 재미, 예술성, 완성도 등 모든 요인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영화의 예술성을 1순위로 추구하는 영화라면 그 예술성의 측면에서 섬세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평가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화의 예술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다른 영역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술성만큼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선택은 청취자의 몫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 영화는 정리하자면 1, 2막은 주로 여성 배우가 겪는 고초를, 3막은 영화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 2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쭉 보면 왜 영화에서 문소리가 차에서 뛰어내려 길에서 냅다 달리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요.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여배우는 까탈스럽고 예민한 공주 같은 존재로 그려지죠. 하지만 현실은 이 영화 속 내용과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 열풍이 이를 증명하죠. 남자 캐릭터만 많은 영화들 속에서 홍일점으로서 여성 캐릭터가 소수만 나오는 영화들만 많은 현상은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관객들에게 지겨움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성 캐릭터가 다양해진다면 영화의 다양성도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선한 영화들을 더욱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자 배우들이 여배우들로 불리지 않고 배우로서 존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DJ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 in a little cafe just around